74페이지 거기 부가징수를 보겠습니다. 얘는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죠? 그리고 그 납기가 나오죠? 토지는 9월 달에 내시면 되고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달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주택은 언제 낸다? 2분의 1씩 냅니다. 그 주택을 잘 보시면 해당 연도 부가징수세액이 2분의 1은 7월 달, 2분의 1은 9월 달.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얼마? 20만 원 이하면 언제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요 20만 원 이번에 개정된 거라겠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10만 원이었다가 올해 개정됐어요. 개정사항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오겠죠? 이건 뭐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당구 표시 시장 분술은 과세 대상의 누락, 입업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자가 발생했어요. 부과한 세액을 변경시키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락이 됐어도 발견하면 그때 즉각 뭐 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납세지는 뭐 아까 한 거고요.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자, 고지서는 미리 보내야 되죠.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5일이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되고. 소액 징수 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이때 소액이 얼마다? 2,000원 미만을 말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잡으시면 되고. 오른쪽 변기 세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죠. 저희는 뭐 할 수 있다? 변기가 뭐예요?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대신 조건이 뭐예요? 재산세와 납기가 같을 때만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 납기가 틀리면 고지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납기가 같습니다. 왜? 이거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세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납기가 같으니까 똑같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변기 세목 그럽니다. 그럼 세부담 상한은 이게 뭐예요? 세부담 상한. 이 무슨 뜻이라 했어요? 재산세를 낼 때 한도를 정해주고 그 한도를 넘어가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정하고 뭐라 그래요? 세부담 상한을 해요. 이때 세부담 상한 비율이 전년도 낸 금액이 얼마? 1.5배까지만 냅니다. 이걸 세부담 상한 그래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만 원 냈어. 근데 올해 200이 나왔어. 이런 얘기죠. 그럼 한도를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전년도 금액이 1.5배. 그죠? 여기다 100분의 150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150만 원. 이게 무슨 뜻이다? 이때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라는 얘기죠. 법으로 허용한 금액. 200이 나왔어. 얼마만 내라? 150. 이게 한도. 세부담 상한. 예외 있죠? 예외. 뭐 주택은 예외를 하겠죠?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그죠? 이렇게 105. 이 말은요. 얘가 100만 원 200 나왔어요. 근데 주택인데 3억 이하래. 그럼 얼마? 105만 원만 내라는 얘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이렇게 돼 있죠. 110 그리고 6억 초과는 130 이렇게 돼 있어요. 6억 초과면 13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주택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주택인데 공시 가격이 3억이면 얼마나 이거? 3억. 딱 3억. 105란 얘기 이해하니까 그죠? 105 그죠? 이 학원 건축물이 딱 6억이면 얼마라겠어요? 150 했죠? 6억에 꽂히면 안 돼요. 건축물은 아니고 6억에 꽂히면 6억 110 그러면 안 돼요. 주택만 예외예요. 주택만. 그치? 세부담 상한 거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금은 뭐 앞에 총론에 나온 거니까 여기서 크게 물어볼 일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7번 소유권 변동 신고 아까 했죠? 12일 안에 언제로부터?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시고 안 해도 가산세 부과는 안 되고 얘들이 직접 조사하여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20%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부과가 되더라도 걔는 부가세를 부과를 안 하겠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뭐가 나와요? 지방교육세 20%를 낸다. 되겠죠? 자, 뒤에 물납 나오죠? 이 물납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재산 단독으로. 그러니까 올해는 물납은 언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기본 개념 보시면 되고 대신 분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납이 단독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 물납은 기준이 있죠. 기준. 금액 기준 얼마예요? 1,000만 원 초과. 뭐 간단하게 그냥 보면 물납은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은 안 되고 1,000만 원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 얘는 근데 물건으로 되니까 무조건 안 돼요.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도 허가를 받아야지 물납할 수 있어요. 신청은 우리가 하니까 며칠 전 10일 전까지 하시면
통지는 걔네가 며칠 안에 해줘요? 5일 안에 해주죠. 그죠? 이 통지 두 개 중에 하나죠? 허가 통지냐? 불허가 통지냐? 만약에 불허가는 뭐 할 수 있다? 한 번은 변경 신청 가능하다. 며칠 안에? 12일 안에 할 수 있고요. 만약 허가가 나면 물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전 등기 서류를 여러분이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갖다 줘야 돼요. 며칠 안에? 12일 안에 갖다 주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냐면 부동산만 됩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는 안 돼요. 어디 있는 거? 관할구역 내. 여기가 어디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공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에다 물납하려면 원주시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뭐 9번에 1번 물납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대상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신청 나오죠? 기억. 며칠 전.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5일 안에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통지해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도 인정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에 불허가 났다. 그럼 변경 신청 며칠 안에? 12일 안에. 날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납부동산 평가는 이걸로 물납하잖아요. 그럼 가격평가를 잔돈 거슬러 준다 했잖아요. 이때 가격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에 한다. 진짜 시가. 이때 시가는 공시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광어 살 때 키로당 시가 그거 아니라겠죠? 그래서 시가 표준, 그죠? 공시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물납하면 손해인 거죠. 왜? 시가 표준으로 가니까 손해겠죠. 자, 그래서 예외 있어요. 뭐 과세 기준일 전 6개월 요 기간 동안에 그 해당 부동산에 객관적으로 가격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걔를 시가라고 봐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4월 달에 공매를 받았어. 그 부동산을. 근데 공매 가격이 1억이에요. 시가 표준은 8천원짜리를 공매 1억에 받았어. 그러면 얼마로? 1억으로 가는 거죠. 왜? 공매는 객관적으로 가격이 입증되는 거죠. 공매로 받은 거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가액이 있다. 그죠? 감정가액이 있다. 그럼 감정가액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런데 4월 달에 공매 받고 5월 달에 감정평가를 또 받았어. 이걸로. 둘 다 시가로 보죠. 두 개 이상 있으면 하나만 인정해줘요. 어느 거?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되는 걸 간다. 그런 거죠. 그게 거기 맨 밑에 3번에 물납부동산 평가의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여가지고 시가 표준을 말하는데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 그래서 뭐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 국가등 이런 게 있으면 이걸로 가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걸 시가로 봐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분납은 좀 잘 보세요. 분납. 이거 물납에 나왔으면 분납은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언급이 들려 있어요. 기본상으로. 그죠? 뭐 최근에 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얘는 나눠내는 거예요. 세금을. 자, 얘도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얼마? 금액이 500만 원 초과해야 돼요. 500만 원 초과. 자, 기간은 이번에 개정됐죠? 2개월 이내. 원래 며칠 했어? 45일. 개정된 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2개월. 그러니까 분납이 전부 다 2개월인 거야, 이제는 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분납 금액. 얼마나 할 수 있니? 그죠? 1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초과. 이렇게 됐죠?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하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납부기한 지나고 2개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1번, 2번에서 자, 이게 뭐냐면 얘가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에요. 내가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이거란 얘기죠. 자, 그럼 이 금액은 요 금액은 1번, 2번 중에 언제 낼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번. 요거. 아, 2번. 네. 2번. 이게 납부기한이 예를 들면 7월 달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지나고 나중에 2개월 요때 낼 수 있는 최대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분납 금액이.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 최근에. 자, 900이다. 그러면 이때 최대 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900만 원이면. 400. 400이라는 얘기, 500 초과 금액. 그죠? 400. 그 말은 무조건 기한 내 500은 내야 된다는 거지. 이 말 이해가시죠? 자,
이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럼 되죠? 오케이. 이 얘기죠? 네. 얘는 안 된다 했죠? 왜? 이게 넘었잖아. 최대 금액이 이게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410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뒤에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 뜻이 요때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이게 최대 금액이 900은 더 이상 안 돼. 밑으로는 되지만 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기억해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 예를 들면 뭐 재산세 납부세액이 900만 원인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았다 그래야 되는 거죠.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000 초과면 50%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 나왔다. 그럼 예를 들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최대 750만 원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그러면 맞는 얘기죠. 왜? 1000 초과니까 1500이면 50%니까 얼마? 750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뭐 잘 기억하시고 2개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허가받을 필요 없고 신청만 하시면 돼요. 500 초과되면 무조건 받아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고지서 한 장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900인데 분납하고 싶다. 그럼 물어보겠죠. 얼마 분납할까요? 그럼 나는 500 내고 400 할까요? 그러면 고지서를 2장으로 만들어주죠. 납기내 납벌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벌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래야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납 나오죠? 2번 납부금액 500 초과. 허가 필요 없고 1번 분납금액은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50% 이하. 분납기간은 2개월.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3번 시장군수는 분납 신청 받은 경우 이미 고지한 납세 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발 납세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발 납세 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그죠? 이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재산세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이다. 아니에요. 주택수제지. 소유자 아니라겠죠? 주택의 소재지, 소재지 그래야 돼요. 소유자가 아니라. 2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이다. 맞죠? 7월달이고.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에서 분납할 수 있다. 관계없이 틀렸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만 되는 거야. 타 동네 건 안 돼요. 남의 동네 건 안 된다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4번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그죠? 신청. 다 10일이죠. 5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하면 납기내 납번거로 본다. 원래 이 물납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온주시 앞으로 등기필증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왔어. 그럼 오늘 그걸 물납을 한 거로 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절차를 밟다 보면 걔들이 받아가지고 걔들도 5일 안에 막 등기 신청하거든요. 그럼 날짜가 하다 보면 언제? 기한이 지나가지고 물납이 돼요. 보통 거의 대부분이. 만약 하게 되면. 그럼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럼 원래는 가상금부가 해야 되잖아요. 날짜 지났으니까. 근데 얘는 무슨 뜻이야? 납기내 납번거로 본다는 얘기는 가상금부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 이미 물납한? 그 전에 허가받고 절차를 밟는 거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물납 신청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한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7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뭐 할 수 있어? 분납할 수 있죠. 그럼 뭐한다?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7월 달에 분납하고 싶다. 그럼 7월 31일까지 분납 신청서만 제출하면 무조건 됩니다. 얘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얼마만 넣으면 돼? 500만 원 초과. 딱 500이면 분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딱 500이면. 안 돼요. 그죠? 500만 원 단 1원이라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8번에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 요청을 받아 납기를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땡 틀렸죠. 토지 아니에요. 토지 아니에요. 주택이 주택. 이거 나오면 엄청 많이 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이때 당시에. 왜? 그 안 보이고 막 금액만 뭐 20만 원. 이번에 또 개정됐으니까 20만 원 빨리 7월 달. 막 이러고. 이때도 10만 원일 때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어요. 시험 문제요. 왜? 다 맞았다 골라요. 자기도 모르게. 토지가 안 보이는 거죠. 토지 아니고 주택분 재산세 그래야 돼요. 9번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다. 있다. 그때 즉각 부과할 수 있다. 그죠?
10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과세 기준이 항상 6월 1일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이. 11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 해당 시군구의 다른 부동산의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뭐가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쵸? 뭘로 한다? 금전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변경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 승 2,000원 미만이면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죠? 맞고 2,000원이면 징수한다. 13번 과표 가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습니다. 얘는 주택과 다 똑같다 했죠? 세율만 달라요. 세율만. 14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땡. 다른 것도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랬죠. 없다. 이게 틀린 거잖아요. 15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미, 항공기로 각각 구분된 납세 고지서에 과표세액을 적어도 납기 개시 며칠 5일 전까지 발부했다. 그랬죠. 16번은 소유권 등이 변동된 재산은 과세 기준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죠.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안 된다겠죠. 이거 절대 없습니다. 가산세 나왔다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죠? 잘 기억하시고. 자, 재산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국세 파트로 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거 종부세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가볍게 가시면 돼요. 제가 말했죠. 등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공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공부할 수 있어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자격을 못 갖췄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됐는데 무리해서 종부세, 등록세 공부하시면 안 돼요. 걔는 누가 자격이 된 거라 해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걔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야. 대신 수업은 들어야 돼요. 왜?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대신 오늘 공부했는데 종부세 했다고 해서 이따 가가지고 혹시나 종부세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는 뭘 해야 돼요? 재산세, 취득세 해야 돼요. 그게 진짜 현명한 거예요. 그냥 괜히 오늘 배웠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배웠어도 얘는 안 돼. 예. 이 시간에 진짜 양도세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하는 거지.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한 문제 나오는 거 해봤자 다 맞아봤자 하나라니까. 그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종합부동산세 이름이 종합부동산세니까 부동산만 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종합이니까 뭐 한다는 거야?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종부세 내시려면 그 전에 뭘 내야 돼? 재산세를 내야 돼요. 모든 기준은 일반적으로 누굴 따라간다? 재산세 따라간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부세 2 나와있고 용어 정의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주택자 주택수 계산 그랬는데, 자, 거기는 일단 얘를 좀 잠깐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일단 순서대로 대상. 종부세 대상은 재산세 중에서 3개만 종부세를 냅니다. 어떤 거? 토지 중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리고 주택. 요 3개만 종부세를 내요. 네, 3개만. 분리가세는 종부세 안 내고요. 건축물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건축물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많이 틀려요. 건축물 안 내고. 그리고 얘가 무조건 내는 거 아니죠. 얘가 일정 금액을 뭘 해야 돼? 초과를 해야 돼. 초과. 이때 기준 금액을 조심해야 돼요. 얘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을 초과해야 돼. 그렇죠? 5억을 초과했을 때. 주택은 6억 초과 이랬죠. 얘는 뭐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뭐가 기본이야? 금액이 기준.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거 어차피 기억 못하면 얘는 이해 못해요. 이 3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러분 별도 합산이 종부세 내시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전국에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별도를 몽땅 합해가지고 80억 초과되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아파트 갖고 계시면 주택을 몇 개, 얼마 이상, 공식 가격은 6억이 초과되었을 때만 종부세가 나온다. 그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가 초과되지 않으면 내지를 않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주택은 무조건 종부세를 다 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종 있죠. 임대주택. 우리 잘 알죠? 임대사업자라면 종부세 안 낸다고 하잖아요. 일정 조건 갖춘 임대주택. 그리고 얘가 기숙사로 쓰거나 사택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있다 했죠? 미분양주택. 어떤 사람 집이 100채인데 세금 내서 한번 죽어봐. 그랬더니 그냥 죽게 생겼다 했죠? 왜? 미분양이야. 그 두 번 죽이는 거라 했죠. 그죠? 그래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안 내시고. 그 다음에 이거죠? 어린이집. 그죠? 놀이방. 그죠? 이것도 뭐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가 두 채인데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놀이방을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문화재 주택. 그죠? 그 주택이 뭐라는 게 얘가 문화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합산해서 배제가 됩니다. 자, 일단 얘는 뭐예요? 이것들을 갖고 계시면 종부세를 안 내는데 문제는 뭐다? 이걸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과세권자가 모르기 때문에 뭐래죠? 신고를 해주는 합산 배제 신고. 언제 하느냐? 9월 달에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원주시에다 할까요? 원주 세무서다 해야 될까요? 세무서도 해야지, 세무서에다가. 국세니까. 그러면 걔들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산해서 부과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규제는 그냥 그 1주택자 주택수 계산은 지금 보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고, 오른쪽에 보면 종부세 특징은 그냥 보시면 되고, 대상 나오죠, 5번에. 과세 대상에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와 건축물은 제외한다. 얘는 종부세 안 내요. 그리고 주택은 내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별장은 종부세 안 냅니다. 왜냐면 이게 가끔 나와요. 왜냐면 별장은 사치성 계산이잖아요. 얘는 종부세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왜 사치성이니까. 근데 안 내요. 왜?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된 애들은 안 내요. 그러니까 재산세 4% 내잖아요. 그럼 걔들은 안 내. 왜? 재산세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또 종부세 내라 그러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고율로 과세가 된 애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래서 별장은 제외다. 그죠? 기억하시고. 자, 합산배제주택이라고 돼 있죠?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을임용, 조경문화재. 얘는 뭔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 언제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주시면 된다. 아시죠? 그거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얘는 간단하죠? 자, 여러분 주택 갖고 있는데 왜 종부세 안 낸다고 했어요? 집이 싸서 그런다 했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얼마가 비싼 거예요? 그럼 얼마가 비싼 거예요? 6억 초과됐을 때만 6억까지는 안 되죠. 그럼 6억을 초과했을 때만 된다는 거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그 6억을 뭐 하는 자? 초과하는 자라니까요. 초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80억을 초과하는 자. 똑같아요. 그냥. 얘는 5억을 초과하는 자. 끝. 자, 과표 간단하죠? 금액만 기하면 돼. 기준은 다 똑같고. 자, 그 다음에 과표. 네. 자, 얘는 뭐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주택을. 종부세 내셔야 되죠? 네. 얼마에 대해서? 4억. 4억이죠, 4억. 왜 6억까지는 안 내니까? 6억을 빼줬겠죠? 그럼 4억. 그 얘가 과표 아니고 여기다가 얘가 뭘 곱해? 예, 공정시장. 얘도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요. 공정시장 가입비로 나와야 돼요. 이 대표는 전부 다 80%예요. 주택, 그러니까 재산세는 아까 70, 60이었죠. 얘는 무조건 다 80이에요. 왜? 이건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이건 뭐건 다 80%.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가입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과표가 이런 식으로 가겠죠. 별도 합산은 일단 자 합해서 얼마를 빼줘? 80억을 공제하겠죠. 일단 공제하고 공제한 그러니까 80억을 공제한 금액에는 5억을 공제한 금액에는 6억을 공제한 금액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공제한 금액. 해놓고 둘 다 셋 다 공제한 다음에 여기다 다 뭘 곱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나와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또 뭐 있어요? 얘 주택은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는 3억 원을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공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주택인데 뭐?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자만 공제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억.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나는 6억 빼주고, 원래는 6억 빼주고 4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추가 3억 공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빼주는 그 3억 빼면 1억이 되는 거죠. 여기도 80%예요. 그러면 얼마야? 8천이 갚여야 돼요. 누구만? 단독 명의자만. 공동 명의는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공동 명의자는.
공동명의자는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공동은 각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억이에요. 근데 공동명의면 이거를 50% 지분이면 6대 50% 나눠요. 5대 5로. 6억 6억이 그럼 둘 다 안 내요. 그럼 얘는 그 자체로 얼마까지 안 내는 거야? 12억까지 안 내요. 12억까지. 그죠? 그러니까 공동명의는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단독은 3억 추가 공제 받아도 결국 얼마면 내야 돼? 9억 초과되면 내야 되는 거죠. 왜? 3억 빼줘도 9억 넘어가면 되죠. 추가 공제도. 그리고 9억만 돼도 넘어가면 되는 얘는 12억까지 안 내는 거니까 공동명의는 안 해주는 거죠. 이건 전부 다 공시가격이니까 결국 어떤 의미예요? 집이 하나인 사람은 가능하면 종부세를 안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집이 하나라는 건 투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가능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주택 단독명의자는 3억. 그러니까 국세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국세는. 가능하면 참여할 때 공동명의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긴 해요. 나중에 팔 때 생각하면. 양도세 같은 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럴 수 있죠. 엊그제 누가 어떤 분이 저 질문하는데 보니까 세금이 꽤 나오는데 그나마 봤더니 공동명의인 거예요. 그나마. 부부 공동명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과표가 5대5로 나눠지죠. 그럼 세금이 줄어들어요. 누진이니까. 구간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세금이 몇 천만 원 차이 나요. 어쨌든. 그 세금 낼 때는 몇 천만 원 차이 나면 공동명의 몇 천만 원 차이는 큰 거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그런 게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해야 돼. 근데 중간에 하면 안 된다 했죠? 중간에는 죽어요. 왜? 중간에 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고 취득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중간에 남편한테 막 갑자기 지금 가가지고 막 공동명의 해달라고 주택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남편 해주고 싶지. 근데 왜 안 해주겠어? 세금 때문에 안 해줘. 세금 때문에. 왜냐면 세금 몇백만 원 낼 수 있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니까. 그죠? 생돈으로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본인 앞으로 해야지. 근데 공동명의가 뭐고, 그죠? 보통 남자들은 그러지 않나요? 저만 나오면 되는데? 집에서? 재산 정리하고 저만 나오면 돼요. 그죠? 예. 나만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 뭐 분할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니만 나가면, 알았어. 내 가방만 들고 나오면 끝이에요. 가방 들고 영등포역으로 가면 돼요. 그냥 바로 나는 노숙자예요. 요새 그래서 굶어 죽잖아요. 노숙자도 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여기저기. 그죠? 제가 막 영등포역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쪽에 지나가거든요. 왜냐면 강의를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내일도 가거든요. 강의 촬영하고 이제 거기 오면 거기 막 계시잖아요. 여기 많아요. 그쪽에 영등포역에. 서울역도 많고. 근데 그분들 맨날 막 술 드시고 막 그죠? 그러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생기면 술 드시고 하는 거야. 그죠? 먹을 것도 많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 껌을 팔으세요. 껌을 팔아요. 그냥 구걸하는 게 아니라 껌을 팔아. 껌 하나에 1,000원이에요. 껌 하나에 1,000원. 그게 뭐 옛날 롯데 후레쉬민트 막 이런 거예요. 그거 뭐 그죠? 근데 그분은 그래도 매일 그 자리에 아직도 파시는 거야.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낫죠. 구걸하는 것보다. 근데 구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말리죠. 그래서 구걸하다 걸리면 막 거기 저도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왜 와가지고 막 그러시면 술 드시고 막 1,000원만 달라고 이러거든요. 손님들한테. 이게 안 좋으니까 못하게 하죠. 막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치? 요새 밥을 다 주니까 밥은 안 굶어요. 무료 급식도 많기 때문에. 노숙해도 이제 안 죽어. 뭐. 춥지도 않고. 따뜻하잖아요. 그죠? 신문지 하나 덮으면 돼요. 신문지 덮는 거 안 먹고 천차예요. 모르 진짜로 신문지 덮고 안 덮고 엄청 차이 나요. 신문지 덮으면 따뜻하다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옛날 덮어봐서 알아요. 덮어보니까 틀려요. 저 옛날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큰아버지 집을 가는데 성남인데 제가 시골에 있다가 아버지랑 초등학교 때 손부작 한번 가보고 중3 때 혼자 갔어요 거기를. 근데 차를 내렸는데 늦게 도착해서 껌껌할 때 도착한 건데 못 찾겠는 거예요. 딱 한 번 가봤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딘지. 내렸는데 갈 수도 없고 밥은 껌껌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자야 되겠는 거야. 잠들 데가 없는데 보니까 상가 건물 짓다가 아직 공사 중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길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나무 같은 거 막 판자대기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학 때 잤다니까? 신문지 따놨고, 그냥 왜? 잘 데가 없대. 어디 갈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밤에 중3짜리가 어딜 가겠어요. 집에는 난리가 났어요, 집에는. 왜? 애가 집에 도착을 안 한 거야. 근데 그때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막 돌려서. 교환? 누구네 집 바꿔줘. 이거 할 때거든. 근데 거기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전화했는데 제가 없는 거야. 안 온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난리 났었죠. 근데 그 다음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돌아다니니까 찾겠는 거야. 그냥 지금도 이러보니까 머리가 새집져가지고, 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이다를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야, 막 떡져가지고 아유, 나 진짜. 저도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갔더니 난리 났어요, 막, 큰아버지랑. 왜? 애가 없어졌다가 나타났으니까.
그게 내가 참 저도 보면 참 어지간히 저기 하죠. 그죠? 짓궂긴 해요. 근데 내가 겁도 없는 거지 그때 보면. 그 고모네 집에 갔다가 6학년 때 갔다가 집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방학 때. 근데 고모가 지금 가지 뭐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혼자 걸어서 겨울에 저희 집까지 한 9시간 걸려요. 거리가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그 아침에 걸어가지고 집에 왔다니까. 9시간 동안.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막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없어졌어. 고모네 집에서. 그 집에서 또 걱정된 거죠. 그때 내가 저녁 때 껌껌한데 온 거예요. 집에를. 버스 안 타고. 왜? 돈이 없으니까 고모가 안 주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설마 했겠죠. 근데 제가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거를 토목토목. 금방 갈 줄 알았어요. 버스 타면 금방이니까. 아따 끝도 없어 막 하는데. 초등학교 걸으면 얼마나 걷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지간히 짓궂었네. 부모님 걱정을 많이 잘 몰랐는데 얘기하다 보니 그러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딱 봐도 제가 그렇게 하겠죠. 말썽 많이 폈네. 저 보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그죠? 자, 이거 해서 여기 3억 공제 누구만 된다? 단독 명의자만 됩니다. 자, 교재 잠깐 보시면 84페이지에 6번에 납세 의무자는 초과하는 자 그러시면 되고 7번에 과표 나오죠. 일반 주택 공시가격 합판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아니고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가입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있죠. 1번 말고 동그라미 2번. 6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재산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나중에 문제 풀 때 설명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자, 여러분이 10억짜리 주택을 갖고 계셔요. 10억짜리 공시가격. 자, 그럼 공정시장가격 제외하고 일단 10억이라고 치면 얘가 일단 뭐 해내야 돼요? 10억에 대해서 뭘 내요? 재산세를 내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얼마 돼서 6억을 기준으로 이 초과되는 부분을 또 뭘 내요? 종부세를 내겠죠. 이 얘기죠.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주택은 같은 부동산 하나인데 같은 보유세인데 어쨌든 이 6억을 초과하는 이 구간은 이중과세죠.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종부세 계산하고 나서 이 중복되는 부분 재산세는 여기서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제 별도 종합도 80억, 5억 초과되는 구간은 중복되겠죠. 그럼 걔도 어떻게 해? 세금 계산하고 그 중복되는 부분 재산세는 빼고 나머지만 과세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 그랬고 동그라미 3번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는 과세 표준에서 어떻게 한다? 3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거기 4번에 등록문화재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뭐 한다?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면 그 문화재주택하고 합산배제주택은 임대주택 있죠. 쟤네들은 합산에서도 제외되고 뭐에서도 숫자에서도 제외합니다. 숫자.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집이 대전에 집이 하나 있고 원주에 집이 있다고 쳐봐요. 그죠? 얘가 10억짜리고 얘도 뭐 10억이라고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두 개 합산해서 세금 내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미분양주택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산해서 제외되죠. 그럼 얼마만? 대전 10억만 가잖아요. 그러면 10억에 얼마? 6억 빼주고 4억 해가지고 여기다가 공정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문화재 주택이다. 그러면 합산해서 빠지죠. 근데 얘는 숫자에서도 제외해요. 그럼 얘는 몇 주택자가 된다는 거야? 1주택자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3억 추가. 이게 숫자에 제외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뜻만 개념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뭘 해줘? 여기서 세액공제도 해줘요. 이 세액공제도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가능하면 하여튼 집이 하나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하겠다. 그 의도예요. 그 의도 자체가. 세액공제 두 개가 있어요. 연령별 공제가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이대에 따라서 공제해주고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를 해줍니다. 일단 내용은 책을 교재 보면 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건 뭐다? 이 두 개가 중복이 되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얘는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두 개 다 해당되면 동시에 해당되면 둘 다 받을 수 있다. 거기 이제 처음에 뭐 둘 중 공제율이 큰 거를 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교재 보시면 84페이지 맨 밑에 그 기억번에 1주택 연령별 세액공제 돼 있죠. 그 5번에 세액공제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굵은 글씨로.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이제 연령별 공제는 60세부터 받으셔요. 그래서 10, 20, 30, 3단계로 돼 있고, 오른쪽 보유기간별 공제는 5년부터 받아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은 40%. 그래서,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몇 프로? 70%까지 된다는 거죠. 왜? 중복공제 되니까 70까지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종합하고 별도는 뭐 공시가격 해서 80억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세율로 외울 거 없어요? 그냥 다 뭘로 돼 있어?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누진세율.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누진세율로 돼 있다. 끝.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부담 상한이 있어요. 자, 얘도 세부담 상한이 있는데, 얘는 세부담 상한이 얼마예요? 100분의 150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얘는 뭐랑 관계없다. 주택도 예외 없어요.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주택.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뭐예요? 100분의 150 해놓고 뭐라고 그래요? 단,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 이하는 100분의 150. 이런 쓸데없는 얘기 나오면 그건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재산세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86페이지 있죠? 9번 부가진수의 세부담 상한해가지고 100분의 150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세부담 상한이 계산 방법도 약간 달라요. 재산세하고는.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5, 6월 달 할 때 그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주택도 예외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가지 인수는 원칙이. 자, 이 부분은요,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원칙이, 뭐래요? 정부 부가가세 그래요. 정부 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보통징수도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고지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이때까지 안 내면 얘는 뭐가 나오겠어요? 가산금이라고 해요. 가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시면 원주 세무서에서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를 보낸다는 거지. 고지서가 안 나오면 안 낸다는 얘기예요. 계속 기다릴 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 뭐다? 얘가 뭘 수도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의무 규정 아니고. 이게 예외란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날짜는 똑같아요. 만약 하게 되면 날짜는 똑같아요. 1일부터 15일. 이것도 날짜 많이 틀려요. 시험에 내보면 1일부터 31일 이렇게 되거나 16일부터 30일 이렇게 되면요. 금방 보고 여러분 틀렸다 고를 것 같죠? 안 돼요. 연습 안 하면 또 그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에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자꾸 반복해야 돼요.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적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애들은 다 중순부터 말일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다 했어요? 얘는 12월 달이라 1일부터 15일이에요. 연말이라. 연말에는 우리 바쁘잖아요. 보라 마셔라 이 밤에 다 가도록. 그래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날짜를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신고를 하면 이때 해야 되죠? 만약 얘가 신고를 안 했어. 이때 그러면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산세 안 내요. 왜? 의무규정 아니잖아요. 근데 가산세가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있다 했잖아요. 자, 이 중에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얘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뜻은 뭐다? 내가 신고 납부를 선택을 해서 신고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신고하면 제대로 신고를 했는데 적게 했으니까 너는 가산세. 근데 무신고는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내가 고지서 나와서 돈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신고를 하시게 되면 얘가 고지된 게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800 정도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 기간 안에 가서 원주세무서 가서 신고하면 돼요. 얼마에? 800에. 그러면 여러분 신고한 800도 있고 이미 원주세무서 계산 1,000만 원 있죠? 두 개 있잖아. 하나만 인정한다? 어느 거? 800 인정해줘. 내가 신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 말 있죠. 이게 종합부동산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일단 86페이지 부가징수 해가지고 원칙, 정부, 부가가세. 예외는 신고납부인데 이 경우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신고를 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과세 기준은 재산세 똑같고요.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신고 납부도 날짜는 똑같고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뭐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납세지는 뭐 일단 국세는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어디다 낸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게 분납할 수 있어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된다. 얼마? 500초가 2개월. 얘는 재산세하고 똑같아요. 500초가 2개월. 나머지 다 똑같겠죠. 1000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 초과면 100분의 50. 이것도 똑같겠죠. 분납기간 다 똑같고. 자,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어요. 그럼 종부세 낼까 안 낼까요? 안 내요. 안 내요. 재산세 비과세 되면 종부세 안 내. 왜? 말씀드렸죠? 재산세를 안 내는 사람은 절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낸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가 비과세 되면 종부세도 비과세고 재산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럼 감면받은 만큼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결론 무슨 얘기야? 종부세 비과세 감면 규정은 누구를? 재산세 규정을 준용한다. 갖다 쓴다는 얘기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 20% 내시면 됩니다. 가끔 시험에 얘가 이 둘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 있어요.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비교. 왜? 둘이 보유세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거 비교할 때 이제 그 특징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만 잠깐 보시면 그 참고사항에 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공통점 그랬죠? 쭉 있는데 거기 보면 4번에 주택과 토지 정의가 동일하다. 아까 제가 재산세 할 때 동의하다 정의 똑같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정의는 동일하다. 근데 여기다 과세 범위는 다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정의는 같죠? 근데 과세 범위는 달라요. 왜? 예를 들면 토지 같으면요. 재산세는 분리, 별도, 종합 이렇게 돼 있잖아. 다 내죠? 종부세는 이만 내잖아. 분리는 안 내잖아. 과세 범위 다르죠. 주택도 재산세는 다 내죠? 종부세는 제대로 안 내잖아. 과세 범위 다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범위는 다르고 정의는 동일하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뒤에 문제를 쫙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판금이 6억을 초과하는 경우. 자, 주택은 얼마 초과되면 6억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맞네요? 2번. 모 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판금액이 10억이래요. 근데 모 회사가 6억이고 자회사가 4억이네. 이 경우 모 회사 A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A법인과 모 회사 자회사 A, B 법인 두 개가 있는데 A는 6억, B는 4억이래요. 얘네 둘이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따로따로 해야지. 6억 4억이니까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아무도 안 내죠. 근데 A법인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딱 틀렸죠. 마치 이 말의 뉘앙스는 니네가 모회사 자회사니까 그 모회사가 자회사까지 합해서 10억이니까 네 모회사는 네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뉘앙스로 문제를 낸 거죠. 그런 거 없어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뭐요? 각각 계세요. 각각. 합산 없습니다. 3번 건축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한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 해당한다. 좀 어렵죠? 자, 이거 아까 이게 뭐예요? 분리별도 종합 중에 뭐에 들어가? 나는 잡초다 그거잖아 이게. 나는 잡초다. 종합 무허가 종합. 그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죠. 왜? 별도하고 종합. 이렇게 내면 이게 문제 어렵죠. 왜? 만약에 재산세에서 무허가를 물어봤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종부세 이렇게 나오면 이걸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냥 뜬금없이 얘가 나오니까 이게 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얘가 무허가니까 나는 잡초니까 종합이니까 너는 종부세 대상이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치? 그래서 얘가 어려운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순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시험 끝나고 생각나니까 문제가 죠 4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지금 한 얘기죠? 네. 정의는 같고 범위는 다르다. 5번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낸다 그랬죠? 안 내고. 6번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 안 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내면 막상 내서 섞어놓잖아요. 그럼 자꾸 고민해요. 근데 그러니까 별도 종합주택만 낸다니까, 종부세는. 내가 입으로 얘기할 때는 별도 종합주택만 낸다고 말을 해요. 근데 건축물이 나오면 멈칫하는 거예요. 왠지 얘는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만. 저도 그래요. 저도 왠지 그냥 생각하면 어느 날 얘는 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건물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요. 빌딩이 100억짜리 가지고 안 낸다는 거지. 그죠? 토지하고 주택만 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이거. 7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과 동일하다. 그쵸? 똑같고. 8번 종부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은 포함되지 않죠. 왜? 별장은 종부세 안 낸다 했잖아. 9번 국내인 부부 공동명의인데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10억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네, 맞아요. 그죠? 맞죠? 10억인데 지분이 똑같대요. 그럼 5대5니까 5억, 5억. 따로 계산한다 했죠? 없습니다. 부부 합산 안 한다 했죠? 10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둘 다 틀렸어요. 종부세도 세대별 합산 없어요. 세대별 합산이 뭐예요? 동일 세대원 합산한다는 얘기죠? 없다니까. 개인별 합산이라는 거 무조건 세법은 개인별. 제가 말했잖아요. 부부들 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없다니까 이런 건. 나이 50 넘어서 아직도 손 붙잡고 다녀. 소용없다니까. 그래도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손 붙잡고 끌어안고 다녀도 안 돼. 그죠? 끌어안고 다녀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상한 관계죠. 제가 영등포 역 가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 두 분 나이대가 50대 중반 정도 돼보는데 둘이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오는 거야. 난 내려가는데 막. 근데 둘이 막 손 붙잡고 막 뭐랄까 그 애정 표정을 막 그 가중에 올라가면서 애정 표정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부적절한 관계야. 그 둘이 50 넘은 부부가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하고 안고 막 이러고 가겠어? 어린 거지. 나 먼저 올라가서 왜 안 오냐고 막 뭐라 그러지. 천천히 출발한다 빨리 오라고. 이게 부부지. 어디 막 손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어깨동무하고 막 엉고 막 이러고 간다. 근데 막 진짜 그 사람만은 티나게. 야, 하긴 뭐 눈에 모르면. 그렇죠. 재혼 신혼. 그게 있군요. 재혼이. 그 재혼이면 그럴 수 있어요. 재혼이면. 그죠? 재혼도 그 정도는 아니지. 뭐 나이가 한두 명이 한 살도 아니고. 그런데 재혼 신혼부부 말이 되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세대별 합산 없습니다. 개인별 합산 무조건 소유자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11번은 과세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아니라 60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에요. 토지라고 돼 있잖아. 1세대 1주택만 지금 말하는 1세대 1주택만 되는 거죠. 토지. 근데 60세 꽂혀가지고 60세 그럼 안 돼요. 토지. 이런 게 처음에는 좀 그래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딱 이것까지 보일 정도는 아니죠. 13번은 납세 의무자가 해당 연도 납부할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얼마? 100분의 150이에요. 300 없고. 이게 옛날에 300 있었거든요. 근데 다 150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13번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아까 6억 초과되는 부분은 이중과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과세 되는 부분에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 종부세 계산할 때 빼고 나머지 그 얘기입니다. 15번은 혼인함으로써 1세대 구성하는 경우에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제가 이건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됐어요. 결혼해서, 그죠? 남녀가 결혼해 집이 2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2주택이잖아요. 동일 세원이니까. 그런데 얘가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약 얘가 10억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종부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얘도 1주택자, 얘도 1주택 5년 동안은. 그럼 세금 계산 어떻게 해? 10억에 6억 빼주고 추가로 3억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뭣도 받아? 세액공제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몇 년간만? 5년. 5년 지나면 그러면 얘네 둘이 이거 합산해서 종부세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다 했죠? 네. 대신 합산은 안 하지만 2주택자죠. 네. 같은 세대원이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 3억 추가 공제 못 받죠. 세액공제도 안 되고 그걸 5년간 해주겠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거 어디서 나오냐면 양도세에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집이 두 개 되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종부세 혜택을 주고 양도세 혜택을 줘요. 나온 김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동거봉야 두 개거든요. 부모와 자식 합가했어. 이것도 투기 목적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종부세 혜택을 줘요. 이때는 그 합친 날로부터 얘도 원래는 5년이었는데 양도세가 10년으로 바뀌었죠. 이번에. 그죠? 얘도 10년, 얘는 10년간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 상태에서 같이 합가에 살면 10년간은 아버지하고 자식 주식을 따로따로 보겠다는 얘기죠. 얘는 원래 몇 년 했어? 둘 다 5년. 요것만 개정됐어요. 양도세도 이거 개정된 거죠? 5년 안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 근데 얘는 뭐야? 동거봉양은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 이건 뭐 양도세 할 때 강조할 겁니다. 개정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5년 아니고 얘는 10년, 얘는 5년. 그동안은 뭘로 본다? 각각 별도 세대로 봐서 1주택, 1세대로 보겠다. 15번은 그 얘기죠. 혼인이니까 5년 맞죠? 16번.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부세는 세부담 있어요. 둘 다. 둘 다 100분의 150이요. 계산 방식은 틀리지만 100분의 150이고 차이점은 재산세는 주택은 세부담상은 예외가 있지만 종부세는 없다. 그게 차이가 있겠죠. 17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공정시장가율. 하여간에 무조건 종부세에서 과표 나왔다 그러면 뒤에 공정시장가율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18번.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할 수 있죠. 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 19번.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어디다? 소득세법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결국 어디다 내는 얘기야?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간다. 20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때 일부 한다? 준용한다. 똑같다겠죠? 준용한다. 비과세 감면 규정 같습니다. 21번.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똑같죠? 아니, 뭐 지금 한 거네? 또 읽었어? 두 번 읽어. 아니구나. 19번하고 20번이 21번이 똑같네요. 그죠? 개인의 경우. 그 지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같은 얘기인데, 그죠? 뭐, 납세 의무자인 거주자 이렇게 됐고, 뭐, 개인의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21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종부세 혜택을 결정해요. 자,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 부가징수 하죠. 이때 그러면,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정답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이때 고지서 나오잖아요, 얘도요. 그럼 고지서는 낳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됩니까? 5일. 걔는 5일이에요, 얘도 5일이에요. 왜 고지서는 어차피 누가 내보내든 5일 전에 보내야 되는 거야. 너무 빨리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되기 때문에 날짜는 5일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재산세도 똑같죠. 23번.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런 것도 나왔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제 맞죠? 네, 맞아요. 옛날에 이게 옛날엔 틀린 지문이었어요. 지금 맞는 지문이죠. 왜? 물납 폐지됐잖아요. 종부세 물납 안 되죠? 분납만 돼요. 지금 맞는 얘기죠?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맞죠? 24번.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다. 아니라니까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라니까. 그죠? 세무서. 25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동일하다. 똑같죠? 6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저렇게 하고. 다음 주에 그 소득세 있죠? 거기부터 해서 양도세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공부 잘 열심히 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부담 가니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했죠? 그것만 알려줄게요. 3월달 다 갔어요. 그렇죠? 그 4월이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